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부동산 채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죠. 이에 정부에서는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약이나 대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도 하고 다양한 방안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이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을 해서 우리 부동산에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생아를 출산했을 때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내죠. 그런데 출산한 자녀랑 같이 살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얼마큼의 혜택이 있는지 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출산 가구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적용 대상은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로 한정이 되는데요. 신생아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같이 살 목적으로 사는 것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신생아 출산 시기는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올해 12월 31일 사이에 출산을 하셔야 되고요. 주택 구입은 출산일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1년, 후로 5년 이내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출산 후 5년 이내의 주택을 취득을 하거나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출산을 하면 가능해요. 이건 이따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택 구입 금액은 12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다주택자는 안 되고 1가구 1주택일 때만 가능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감면 금액은 얼마나 해줄까요? 감면 금액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을 해주는데요. 취득세가 500만 원이 넘어가면 500만 원까지 해준다는 얘기고 이 특례는 부모가 미혼모이거나 미혼부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출산은 작년 1월 1일에서 올해 12월 31일 사이에 출산을 해야 되고요. 주택 먼저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출산을 해도 되고요. 출산을 한 다음에 5년 이내에 취득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23년 8월에 주택을 취득을 했고 작년 2024년 3월에 출산을 했다라고 하면 주택 취득 후에 1년 이내에 출산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해당이 되시면 환급 신청을 해서 낸 취득세를 돌려받으시면 되겠죠. 또 올해 2월에 출산을 하고 2027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하면 출산 후 5년 이내이니까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죠. 이 취득세 500만 원 감면 혜택은 큰 돈이니까 주택을 구입하실 계획이고 여기에 해당이 되시면 이 감면 혜택 꼭 챙기시는 게 좋겠죠. 요건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출생 사실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1가구 1주택이거나 또는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니까 알아두시고요. 또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한 경우라고 하면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으면 이것도 가능하니까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혜택을 받고 나서는 주의할 사항도 있는데요. 이 신생아 출산 감면 혜택은 신생아와 함께 실거주가 목적일 때 해주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안 하거나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증여나 임대를 하면 감면받은 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하고 신생아 취득세 감면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말 그대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는 건데요. 취득 당시에 12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올해 말까지 주택을 구입해야 되고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주고요.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은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출산한 부모에 한해서 취득 당시 12억 원 이하까지 해주고요. 먼저 취득을 하고 1년 이내에 출산을 하거나 출산 후에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준다라는 거. 이렇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하고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 둘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둘 다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둘을 다 합쳐가지고 700만 원까지 감면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큰 금액을 해주니까 혹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나중에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경우에는 추가 금액만큼은 환급도 가능하니까 알아두셨다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